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실 테고요. 전기 기능사 혹은 전기 기사, 전기 기능장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 중 아주 인기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사실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 자격증 어떻게 하면 쉽게 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얼마나 쉬운데요, 이거 대답하기가. 저는 이제 전기를 공부한 지 정확하게 전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한 지가 이제 한 25, 6년? 20년이 훨씬 더 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재밌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평소에 궁금했던 문제를 공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모두 다 해석이 됐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격증 공부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그냥 이 공부만 해야지 라고 생각 드신다면 이 공부만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앞을 좀 더 내다봐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상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 그 행위 안에는 어떻게 그 과정에 도달할지의 마음가짐도 사실은 시험을 보시는 10분이면 10분 다 다른 서로만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사를 한번 볼까요? 기능사는 보통 이제 전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학문이시죠. 최근에는 전기 분야에 있는 분들만 전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전기를 공부하십니다. 자동차, 건설, 기계, 화학,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도 최근에는 지식의 총량을 넓히기 위한 방법과 그 다음에 생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기 기능사 필기에 대한 팩트를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료인데 이 단계를 한번 보죠. 전기 기능사 필기를, 자, 이게 기능사도 아니에요. 자, 필기예요. 실기를 뺀. 필기를 접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접수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시험을 이제 응시하게 되고요. 응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합격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보통의 이제 시험 단계는 접수를 하고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합격되면은 필기 시험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3년 동안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아주 재밌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접수자를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몇 명 정도가 시험에 실제로 응시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100분이 시험 접수하게 되면 100분이 접수했다는 얘기는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시험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험을 돈을 냈다면 몇 분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게 될까요?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요, 80명입니다. 80명이라는 얘기는 시험 보는데 이렇게 중간에 20명은 어디 간 걸까요? 시험 접수는 했는데 돈은 냈는데 시험장에 오지 않은 분들이 20분이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응시가 80%니까 20%가 오지 않은 거죠. 돈만 내고 시험장 안 간 거죠. 물론 이제 당일날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교통이.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들은 준비가 잘 안 된 분들이 시험장에 오지 않으실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다른 분야, 보통 이제 전기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요, 응시율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시험이 덜 준비된 분들일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명이 응시했다면 이제 합격은 몇 명이 하게 될까요?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 보통 우리가 합격률이 약 32%, 35% 정도로 가니까
80명이 응시했을 때 합격하는 분들은 한 27명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분이 떨어지는 걸까요? 확률상. 한 53명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시험을 접수하신 분들이 총 100분인데 20명은 시험을 안 보고 53분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으나 떨어졌으니까 73명이 불합격하는 겁니다. 합격의 영광은 27분이 누리신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27분의 이야기가 이 과대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27분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전기를 정말 처음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저는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중학교 3학년들이 공부하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 그렇게 이제 중학생들도 있는 거고, 자, 이 중에는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전기 분야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전기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각기 사연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주부분들도 계시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일주일 만에 합격을 했어.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연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야, 뭐가 일주일이냐. 나 그냥 관연도 한 5개년만 암기했어. 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어. 나는 혹은 삼수를 했어. 자, 어떤 분들은 나는 보통 정규 강의를 3회 독을 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재밌게도 어떤 부분에 더 심리적으로 끌리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바로 이런 쉽게 공부한 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하게 만들죠. 사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혹은 이런 유튜브 같은 곳에서 나는 예를 들어 돈 100만 원으로 1억을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시키죠. 그리고 나도 빨리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그렇게 1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27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1억 번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평소에 계속 조금씩 저금을 하고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돈을 모았던 분들의 이야기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미디어들은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매력이 없는 콘텐츠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격증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가 되죠. 재수나 삼수한 스토리들, 3회 독을 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독서실에 계속 다녔던 이야기들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주 듣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마치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조금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전략적 사고를 일으킨다는 오류를 일으키는 즉시 나의 학습 방법도 바꾸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천천히 공부를 하거나 천천하게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 그분들의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떤 일확천금을 얻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같이 동일화되는 순간, 내가 이제 나의 본업에 충실하게 되고 나의 일에서 더 큰 가치와 성공을 얻을 것을 조금 더 뒤로 한 다음에 복권을 사거나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는 것과 저는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쉽게 따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누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처음 자격이 전기 기능사부터였는데, 전기 기능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그 다음에 전기 공사기사, 소방설비, 산업안전, 전기 기능장,
다른 자격증을 다 이렇게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그렇게 쉽게 도전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제 친구들 중에서는 혹은 저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저와 같은 시간 동안 노력하지 않고 정말 쉽게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공부 방법을 사용하거나 똑같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크게 들리거나 더 자극적으로 들리거나 혹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더 아주 특정 케이스들이 마치 일반화되는 것을 보고 계신다면 한 번쯤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멋지게 꾸며내기 위한 것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분이 접수를 해서 20명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80명이 응시를 하고 총 27명이 합격하는 중간에 왔을 때는 여기 계신 73분은 73분은 바보가 아니죠. 이분들도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나름대로의 실천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느 한 특정한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신 거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 학문에 대한 존중심이 있는 분들이 마지막 최종 성과를 저는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분들은 전기 자격증을 쉽게 따는 방법이 없다. 전기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어려운 거다. 원래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은 원래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큰 한 걸음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없으시다면 미래의 자녀가 아빠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복권을 사라, 주식 투자를 해라, 부동산으로 한 번에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아이만 둘이 있는데 저는 제 만약에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거냐라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거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너가 가질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라. 그리고 잰걸음이더라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타인의 삶에 어떻게 공헌을 할지를 꼭 고려해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전기를 배운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 꼭 전기를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전기를 배운다고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앞에 회로 이론부터 전기 이론부터 꾸준하게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이후에 전기 기기나 전기 설비나 전력 공학이나 더 어려운 학문들을 접하게 될 때 반드시 너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께 정말 제 양심적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들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 전기 공부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자격증 딸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전기 공부가 그래서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그리고 성실한 노력에 결실을 쏟은 만큼 수확해가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